자, 계속 그 건축법 보겠습니다. 결합 건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결합 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가 논의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왔었죠. 그래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자 체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폐지라고 하는 거 두 개 싸움 붙여야 되죠. 그래서 체결할 때 전원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폐지하게 될 때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특별 건축협정 적용 대상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통합건축해서 통합 적용이라고 해서 건주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뭐 나와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결합건축 관련해서 30회 때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결합건축 관련해서 신청서에 첨부할 내용, 자 틀린 건 옳은 거 해서 풀 수 없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합건축을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해서 일단 답은요, 지금 보면은 결합건축협정서 폐지할 때 전원의 동의 옳게 구성을 했고요. 유지기간 30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뒤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5번만은 피하도록 해야 되고요. 해서 이 문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로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달랑 외워달라고 그래서 결합건축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토지를 묶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만 개념을 뭐라고 그런다? 결합건축.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결합건축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 이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결합건축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한다 해서 3번도 자, 그 다음에 지금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할 때 전원의 동의인데 왜 틀렸어요? 전원에 하고 체결을 폐지는 체결할 때는 전원이고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건축협정 얘기할 때 체결할 때 전원, 그 다음에 폐지할 때 과반수. 협정서 같은 거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하나 외웠네. 결합건축은 전원이에요. 체결할 때 전원이고 폐지할 때도 전원. 이런 개념이 될 테고 해서 이렇게 30년 동안 묶어두는 거. 그래서 협정 폐지하려면 어떻다? 전원의 동의. 그래서 이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다시 결합건축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 안 했어요. 결합건축 용적률 하나만 뒤지게 설명했다고. 놀라워. 이걸 틀린다는 것. 그러니까 제발 생각을 좀 하시라고. 뭐를 여기서 결합건축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결합건축이라는 내용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실 결합건축이라는 단어만 들어보셨단 말이야. 그때 결합건축에서 뭘 한다고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혀 개의치 않아. 그리고 나서 일단 읽어보고 나서 느낌 가는 대로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참아야 되죠. 일단은 자 30년 하나 이제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중도에 폐지할 때 전원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그동안 거의 다루지 않은 주제 해서 이 문제도 오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겁주려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구성을 했고요. 시험 보실 때도 이런 개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쫄지 마라. 그냥 기본만 가지고 가신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개념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해서 뒤에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는 어떻다? 건축물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자, 지금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거 아는 거고 지하층 끝머리는 보자고 그랬어. 2분의 1 이상인 거. 앞에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읽어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지하층, 실내 건축 이런 게 있겠고요. 자, 이전 뽑아봤어요. 해서 건축 중에서 5개 신축, 증축, 개축, 대축 이전을 묶어서 건축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 요걸 가지고 해체하여라고 한번 트릭 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 이렇게 장난을 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는 이유는 이제 이걸 답으로 뽑았던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건축과 대수선 용도 변경 오늘 용도 변경하면 문제가 빠져 있을 텐데 용도 변경은 어차피 단독으로 내는 거고 건축과 대수선의 범주를 가지고 25회 때 건축의 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하층 2분의 1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실내 건축 뭐를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이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네요. 답은 5번 겁나 쉽게 뽑아냈어요. 건축 신고했고 나서 1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그 신고 이력은 없어집니다. 원칙은 1년. 뒤에 연장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게 내다 보니까 숫자 틀리게 낼 테고.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비닐하우스 얼마 100제곱미터까지 신고만 해도 되는 가설 건축물에서 자, 우리가 가설 건축물 중에서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지? 자, 첫 번째 경비용 가설 건축물은 얼마 1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경일 흡5.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100 이하라고 하는 거. 1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자, 2번 지문 끄트머리 가야 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주교 자수 3천 해서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규모 제한 없이 위락 숙박 모두 도지사의 승인, 자연 환경 수질보호 들어가면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 되는 위락 숙박 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테고요. 3번 잘 모르겠고 4번 지문 자, 뒤에 봐야 돼. 특별시정에 허가할 수 없다. 없단도 오른편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때려 죽여도 다 허가권자가 되지 않는다.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앞에 수식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장과 창고가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그래서 특별시 단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거 중요치 않고요. 바로 시장,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도 밑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된다. 시장 군수가 허가합에 있어서 주교, 자수 3천 등에 해당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공장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답은 쉽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 이건 거저주는 문제지. 해서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어떻다 조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아주 단순한 주제 해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해서 작년에 이게 나왔었죠.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었더라? 1%라고 하는 거. 괄호 넣기 해서 11. 이 안에 들어갈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일단은 2번 가지고 뽑아냈어요. 믿을 수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들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금 예치하지 않는다. 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두 군데 나옵니다. 국가 지자체 믿을 수 있으니까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서 지자체 지방공사 등은 수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 나왔던 게 지자체 지방공사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자, 정비법에서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정비사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측해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 건축법에서 바로 이 아이입니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서 자,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공사비의 1%까지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다 예치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 나왔던 문제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 18회 때 한번 나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돈 예치하게 되면요, 나중에 사고 안 나게 되면 예치금 반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 얘가 일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직접 이 돈을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특례조항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공사현장 안정관리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은 2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자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 가장 큰 용도적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 순서 올바르게 연결하죠. 큰 거부터 작은 거 또는 작은 거부터 큰 거 이런 식의 문제도 자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주제에서 분할 제한 면적,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그 밖의 지역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 밖의 지역은 안 나오고요.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예요. 자, 공개공지. 지금 이제 공개공지가 7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도배하는 문제, 상준 1주, 상준이 3개 1주에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적 전부 준주거적,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개공지라고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공개공지 설치할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 공개공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용적률하고 높이는 얼마? 1.2배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공개공지 면적은 100분의 10이 될 테고 10 이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바로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답은 2번에서 하여튼 지금 전체 한 10년 정도 텀을 가지고 건축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치주,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제풀, 시설실, 그리고 규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택법에서 잘 이제 다루지 않는 내용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봤어요. 일단은 자, 원룸주택에 있어서 주거 전용 면적 30 이상일 때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서 오래전 지문인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죠.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외웠던 건 원래 이렇게 가서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외우셨는데 조금 이제 법조문을 쭉 보다 보니까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이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지형 다세대 단정 연립이라고 하는 거. 자, 원래 이제 다세대가 있고요. 공동주택에는 연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원룸형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연립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다세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원룸형 주택이 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단지형 다세대라고 부를 테고 연립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단지형 연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논리체계상 뭐만 원룸형 주택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4층 이하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일정한 요건에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답은요 5번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법조문이 이하이거든요. 해서 가서 보게 되니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원룸주택과 일반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룸주택과 점점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고 하는 것과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잠깐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네. 함께 건축할 수, 이게 자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원래 법조문은 없다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한 건물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 이걸 섞어서 다 함께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원룸형 주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근데 주인공 봐봐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원래 법조문 중에 제일 끄트머리 있었던 게 이하이였는데 그 후로 이제 법에 좀 추가가 된 것이 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은 함께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해서 다시 원룸 주택은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다? 함께, 원룸 주택과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십시다. 원룸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다른 앞에 사적 붙어 있고 원룸주택과 함께 건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리구조가 뭐냐면 이 원룸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는 함께 건축할 수 없고 원룸주택은 일반 주택과는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쉬운 거 가십시다. 원룸주택이라고 하는 거, 원룸주택이라는 건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주어가 원룸주택이 되면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근데 원룸주택과 앞에 다른 거 붙어 있고 원룸주택과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나왔어요. 요 근래 안 나왔던 주제인데 좀 깊이 들어가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그냥 오늘 하나 외우시면 돼. 그동안 외웠던 게 이렇게 외우셨잖아. 300세대 미만 원룸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5번 질문 원룸주택과 앞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할까.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미 한번 나왔던 게 3분의 1, 3분의 1, 3, 3 이렇게 갔었죠? 그럼 뒤에가 뭐가 된다? 23이라고 하는 거. 자꾸 이걸 외워야 돼. 3, 3은 뭐가 된다? 23에서 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뜯어 고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2세대 이하여야 할 것. 그 다음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요. 3, 3은 23. 기존에 나왔던 게 3, 3 나왔어. 25회 때인가 나왔던 게 3, 3. 이제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23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가서 용어 정리 한번 어디에 그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교재 201페이지 가서 주택의 정의부터 갑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제 지겹게 왔던 거 단독주택에 공간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 기숙사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공적인 주체인 공사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 나머지를 민영주택.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끄트머리 가셔 보아야 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3, 3은 23에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3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가를 받아서 뜯어 고친다 그러면 23이라고 하는 3, 3은 23. 요거 하면서 우리 숫자 헷갈렸던 거 분조투 비교해서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분야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자 투기 과일지구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210페이지부터 가서 볼까요? 3, 3은 23에 대응해서 분조투라고 해서 분야가 상한제 자 보니까 2개월 5대1 10대1 20% 증가 250에 20 그 다음에 조정 대상자 과일지구라고 해서 250에 30 그 다음에 투기 과일지구 250에 30 감소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자 3, 3은 23 그리고 250에 2, 30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에서 비교해서 괄호넣기 문제 요즘 하여튼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괄호넣기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250에 자 3, 2, 5, 10, 2세대 10분의 1 자 맞나요? 다시 3, 3에 23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리모델링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 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끄트머리만 가는 훈련해야 돼. 몇 개 외우지 않은 알량한 지식을 갖고 점수를 받아내는 방법. 자, 바로 3계층까지 15층 이상일 때 3계층. 이건 외웠겠고, 그 다음에 15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증축형이 되게 되면은 15년, 대수년, 시험에 안 나오지만 10년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4번 사업주택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 매도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답은 쉽게 뽑았어요 해서 답을 쉽게 뽑은 이유는 요 근래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자, 조합원 추가 모집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두 번째, 추가 모집되는 사람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걸 갖고 더럽게 우려먹었어.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 동의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다? 조합원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오른편에서 답은 4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주택조합,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1번 지문이요. 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 주택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 얼마? 100분의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15년, 증축을 항상 선자니까 15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조합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 수가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신규로 가입케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 인가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모르겠고요. 답은 5번 뽑았어요.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견한 총회, 작년에 나왔던 거 재작년에 나왔던 주제였죠. 그래서 얼마?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전의 4번이 제일 개쓰레기 같은 지문이고요. 공법에서는 무조건 지문 한두 개 막히는 거 부끄러워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자, 요것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203페이지 주택조합 설립 변경 해산부터 체크해 봅니다. 해서 자, 인가 대상, 지역조합 인가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역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에 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15년, 증축의 경우 15년. 이에 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자,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조합원 50% 이상 얼마?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말이에요. 특징을 보여주면 괄호 열고 뭐라고 막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틀리게 뽑아요. 이거 옳게 뽑았다가는 괄호 열고 있는 부분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할 때는 전에 이제 20명 이상이 된다를 10명 이상이 된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서 이런 식으로 보통 틀게 뽑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문 길이상 옳게 냈다가는 엄청 지문이 길어져 버리니까 무조건 틀리게. 그럼 중간에 괄호를 다 빼더라도 어차피 틀린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은 형편이 어려운 분 이런 개념이고 거기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쉽게 하나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 방법 거기 이제 예외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이걸 갖고 지금 7년 동안 3번인가 답을 뽑았던 주제 그리고 같이 묶어서 자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탈퇴할 수 있다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안 되고요. 임원 중요치 않고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30 이상 아닙니다. 답이 됐던 거라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라도 소화를 해야 돼. 방법은 끊임없이 잊어먹을 테니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1번 포함된다. 오른편.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됐을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 쓸데없는 소리고요. 4번 지문 연장할 수 있다. 중요한 거 나와 있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통째로 다시 기억을 해야 돼. 연장 가능 사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송자. 소송을 통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자, 소송이 종료가 되고 나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자, 취소해야 된다. 이거 나와 있죠? 해서 5번 해서 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죠? 다. 앞쪽을 보지 말래니까 봤자 어차피 모를 거잖아요.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두 개 싸움이 있다고. 2년 나오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거 줄줄 꿰셔야 돼.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208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자, 50호 5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 무조건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닥치고 국토부 장관. 세 번째,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착공 의무 관련해서 기본 5년. 자, 두 번째 공고 다시 2년 내 이렇게 가는데, 착공 연장 사유 관련해서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괄호열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하남이라고 돼 있죠. 이것만 가지고 뒤지게 우려먹고 있어. 해서 30회 때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장난을 쳤다고. 연장 가능 사유 다 많은데 그저 자,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5년 또는 2년 이런 요건을 충족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소송 등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어떻다? 1년까지는 연장을 해줄 수가 있다. 해서 외울 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년 사이에 두 번, 2년의 범위, 3년의 범위에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뒤에 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 다 옳은 편이야. 근데 딱 하나 2년 내 나오게 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뒤를 봐야 된다고. 자꾸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패턴들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출제 포인트. 여기서 이제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만 쓸데없는 짓거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답을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등에서 겁나 쉬운 거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두 개 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출해야 된다. 제출. 마감자재 목록표. 언제? 토지공사, 지방공사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해야 된다. 겁나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사용 검사 후 자, 매도 청구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어떻다?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요건 이제 거의 100%지.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자, 207페이지 가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자, 95% 이상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의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95% 미만이 되게 되면은 10년 이상 제외하고 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세계호에 대해 5% 미만 그리고 2년 이내,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자, 선정 대표자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세 가지 해서 다시 5% 미만, 그 다음에 자, 제척기간 2년 이내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분의 3 이상.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용 검사 매도 청구는 아주 도배 극치야. 지금 4년 동안 세 문제 계속 내. 근데 더 놀라운 건 4년 동안 세 번 시험을 보면서 세 번 다 틀린 인간들도 있어. 나가 죽어버려야지. 그 사람 새끼가 아니지. 맨날 똑같은 걸 낸다고. 근데 이제 수험생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중간에 막 개소리를 써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어차피 학원 강사 20년 넘게 했는데도 그걸 볼 때마다 새로운데 자기가 감히 그걸 소화하겠다고 용을 쓴다는 거. 가당치도 않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까 결합건축을 보면서 과반수처럼 더럽게 안 외운 거지. 그래서 결합건축은 용정도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래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외웠던 게 뭔가, 들었던 게 뭔가를 기억하는 게 방법. 자, 그래서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부기, 등기 해야 된다. 나와 있죠? 무조건 옳은 편이야. 얘는 지금 이제 10년 동안 2번 나왔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거. 이게 부기, 등기.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 자,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딴 데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부기, 등기 해야 된다. 이렇게 가실 거. 그 다음에 답은 5번인가요? 자, 끄트머리를 보려니까 전매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동의 없이도. 틀렸다고. 자, 전매는 항상 어떻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실 때 뒤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이건 좀 긴데 목록표 제출하는 거 시기 언제가 되냐라고 쓸 때 토지공사, 지방공사만 출제 포인트, 마감 자재 목록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100분의 5 미만. 자, 4번 부기 등기 뒤만 보는 거야.
해서 분야가 상한제 등 전매가 금지가 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없이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주제는 다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답이 다 될 만한 그런 주제들 가지고 보셨습니다. 특히 전매전 27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경우에 전매가 가능하냐, 다른 도시로 이사가고 다른 나라로 이사가고 다른 세상으로 가신문주택으로 이사가고 등등등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갖고 구성을 하다가 요즘 출제 이슈는 동의 얻어야 라고 하는 것을 논의의 쟁점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토지 임대 분양주택. 뭐 내렸는데 내릴 게 없어서 이걸 뽑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답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두 개밖에 요약된 자료에 정리 안 해놨어. 그냥 머리가 이걸 외우셔야 된다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 자, 201페이지.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두 개는 기억하자고 해서 이게 이제 반값 아파트고요. 기본 40년이고요. 나중에 75% 이상 자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또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읽어보지 말고 이건 숫자 두 개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가 하나 빼먹긴 했는데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고 답은 4번 별 의미 없어. 자, 그 다음 농지법 관련해서 자 대리 경작 기간 따로 정하지 않게 되면 얼마? 3년. 농지법은 다 3시리즈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이 다 3시리즈. 3분의 1, 3개월, 3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근데 자 요거 문제 좀 바꿔봤어요. 자 다년생 식물 등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거 새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 임대차 기간은 다 3년 이렇게 갔는데 다년생 식물 등은 얼마? 5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3분의 1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에 해당한다. 해서 작년에 농지 농업인 최근에 연속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시 갑시다. 농지 아닌 것만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지가 아닌 게 뭐라고요? 초조라고 해서 초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경 목적 이런 게 있었고 농업인 관련해서는 두 개가 이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꿀벌 10군하고요.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 인자 요런 게 주요 이슈 된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 농업회사 법인 중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이 다 농업법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좀 잡다한 내용 다 묶어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3의 5에 3분의 1에서 답은 3번에서 그동안 대부분이 임대차 3년짜리 가지고 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한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 법령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 얼마까지? 1만까지. 자 이건 알아야 되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농지증 발급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주허신경이라고 해서 주말 체험용농이라고 하는 거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농지증이 필요한 케이스. 그래서 얘는 거기에 포함 안 되니까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아까 우리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자 농업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 봐봐. 5번 질문. 작년 나왔던 거죠. 1년 중 앞에 보지 말라니까 앞에 보지 말고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면 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걸 작년에 이제 1년 중 4주에 갖고 틀리게 뽑았다고 해서 답이 몇 번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엽기적으로 뽑았어요. 4번 해서 지금 농지증 관련해서는 그동안 문제 자체가 다 뭐였냐면은 그동안의 문제 패턴이 다 이것만 나왔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뒤지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 중간에 확 띄어서 지금 농지증 발급 증명 신청에 따라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 이게 이제 뭐냐면 10년간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얘는 이제 숫자 10년을 되는 거 이제 법좀 농지법 쭉 찾아보다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언제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자, 그런데 그동안 논리 체계가 뭐냐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근데 그걸 빼고 이제 문제 구성을 하려고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뭐 2일 내 답을 줘라, 4일 내 답을 줘라, 이런 것들은 너무 유치해. 설마 그 날짜를 갖고 답을 뽑기는 지랄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 얼마? 10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은 뭐라? 농지증에서 한참 들어간 주제가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얼마?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서 답은 4번. 오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조금 덜 다뤄준 것들을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험장 가면 이렇게 열받게 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아까도 그래. 그냥 무조건 외운 몇 가지를 갖고 쇼부를 쳐야 돼. 어차피 그리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시험장 가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찍는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이상한 문제 봤을 때 무너져요. 그냥 어차피 합격할 거니까 그냥 쉬운 거 잘 찾아가자.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자, 오늘 공법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